진행해도 될까요? 예. 예,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실 이제 칠판에다만 이런 내용들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사진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처음 이제 발성배전을 접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면은 일단 보는 게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그 사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좀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기본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안 드려서 올해는 이제 기본서 과정으로 커리큘럼 바꿨고요. 이제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내년에는 8월달 이후에는 다시 작년 커리큘럼들을 해가지고 좀 그 중간적인 외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해에 치중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챕터별로 해가지고 사진들을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 보호계정기 쪽 간단하게 사진 보고 변전소 쪽에 대한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들을 먼저 보기 전에, 이제, 10장을 이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10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보호계정기 쪽으로 보시면 이제 거리계정기 특성 같은 게 이와 같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못 드렸고, 관련자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경보 유도 원판형 계정기 부분, 요건 이제 정전 계정기들이 이렇게 돼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변압기 내부 고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부충 방위관 했죠. 부울줄 릴레이는 어디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정기는 어떻게 되는지, 방압 안정장치는 어떻게 되는지, 유면 온도계는 어디 있는지, 건선 온도계는 어디 있는지, 유면계는 33Q고 건선 온도계는 26W고 충격에 관련된 건 96입니다. 방압이나. P는 프레셔, 방압은 압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지, 또 외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사진들을 찾아봤고요. 요건 이제 콘서베이트가 땅에 내려있는 질소 타입이 들어가 있는 이 콘서베이터입니다. 상부에 올라가 있는 타입도 있지만요. 상부에 올라있는 건 브레이크가스 같은 그런 막으로 돼 있고, 요거는 안에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니, 콘서베이트는 다 하늘에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땅에도 달려있다. 땅에도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있고, 여기 지금 뭐 콘덴서라든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대에 대한 사진들도 나올 겁니다. 변압기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울질 릴레이는 이렇게 상부에 콘서베이트 쪽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판 같은 건 넘어가고요. 보호계정기들이 이와 같이 달려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스트 프로텍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TL별로 해서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주보호, 호비보호를 해가지고 백업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진이 달려있다. 그리고 통신하기 위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11장 이제 변전소에 대한 사진들은 좀 많은데요. 일단 보호계정기 관련 자료를 10장을 마쳤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보호계정기 쪽에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한전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요. 뭐 개통보호 방식도 있고, 뭐 보호계정 분야 기준서도 있고, 한전 같은 경우 교육자료 보시면 이와 같이 교육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한전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전에서 다운로드를 못 받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전 내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다 다운로드를 받았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한전 관련 자료 이 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발전기 보호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해상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전기 보호에 달리는 기계적인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각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CT에 아까 포화 부분 설명드렸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극성에 따라서도 또 틀려집니다. 보호계정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동작 시간, 동작 기구에 의한 부분, 동작 시간에 의한 부분, 용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다 하죠. 아까 했던 그 기본적인 부분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판정하는지, 발전기에 대한 정기적인 보호 부분,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러시 커런트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 지금 전기자에 관련 디라,
단락.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실제로는 발전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전류가 흐른다라는 그런 사고적인 사진까지도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층간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지락이 나면 어떻게 된다. 지락 계정기 같은 경우는 59N-1, 2, 3가 있습니다. 95%, 100%, 그 다음에 3고조파에 의해서 동작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는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 자료 등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해놓은 것들이 발전기 보호 방식. 여기 보시면은 변류기, 차동 계정기, 회전자계, 발전기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보호 계정기를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는지, 비율 차동 계정기는 어떻게 정정해야 되고, 계좌 상실, 역상 가전류, 주파수, 역전력, 그 다음에 고정자 권선, 지락, 과여자, 거리 계정기, 전압 평형, 전압 차동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지, CT의 결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고 각변이도 봐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각변이에 따라서 또 틀려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벡터적으로 벡터 합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간단하게 그랬지만 삼상에 대한 부분을 동작 요소 쪽으로, 동작 코일 쪽으로 전류가 어떻게 흘러지는지를 이렇게 다 벡터적으로 합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2개 들어갔는데 2개 나갔죠? 여기는 억제 요소 쪽으로 3개가 나갔죠? 이렇게 내부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동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외부 고장시에. 레깅을 하게 되면 전압차가 어떻게 난다는 부분. 발전기에 대한 원리라든가 발전기 보호 방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호 계정기의 종류들을 숫자들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IEEE 넘버를 써달라고 이렇게 문제들이 나옵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의 단선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IEEE 넘버에 대해서를 쓰시고 설명하시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선도를 그리고 이와 같이 IEEE 넘버를 또 써주셔야 됩니다. 단락보호는 어떻게 되고, 비율 차동 계정기는 어떻게 보호하고, 전류 차동 보호 계정기는 어떻게 대하고, 지락 보호는 어떻게 하고, 중성전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변압기에 대한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호를 한다, 이렇게 상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여기 또 발전기 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투입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고장 종류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게 이제 보호 계정기 종류인데 이제 앞에 이제 3자가 붙어 있는 건 이제 전압 레벨별로 또 틀립니다. 한정 같은 건 3자, 5자, 7자, 9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숫자가 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IEEE 넘버는 2자리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계좌 상실 같은 건 40입니다. 이렇게 40 계정기가 계좌 상실이고 퓨즈페일은 60이고 역전력은 30이고 거리 계정기는 21이고 전압 억제부 가전류 계정기는 51V고요. 그래서 주보는 비율 차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비보로서 전압 억제부 가전류 계정기 하고 그거에 대한 또 후비보로서 21 계정기를 쓰고요. 주파수는 81이고요. 아까처럼 59, 27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전압은 27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단선도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접지 방식에 따라서 종류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도 보시면 이제 중성점에 대한 지락 보호하는 방식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파 95%밖에 보호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까지 완벽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3고조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양식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60Hz 이하에 대해서 기동시 요거는 뭐냐면 용량이 아주 큰 것들. 그러니까 한전 발전기 같은 거 이런 걸 씁니다. 근데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또 알고리즘들이 또 틀립니다. 51에는 어떻게 쓰고 87G는 어떻게 쓰고 87T는 어떻게 쓰고 다 비율 차동이라는 얘기죠. 87이 들어가면 CT가 2개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한쪽에 CT 들어가 있죠. 이쪽에 또 CT 들어가 있죠. 87T도 이쪽에 CT 들어가 있죠. 이쪽에 CT 들어가 있죠. 51 같은 건 CT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87은 비율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와 있다. 여기 또 87인데 비율을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내부 사고가 나면은 동작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로셋, 하이셋,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여기 CT4I에 대한 비율 해가지고 더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기본반보다는 연구반으로 가셨을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락 후기보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옵셋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지락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답안지 쓰시는 내용 정도에서만 설명드리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변압기 보호다. 변압기 보호만 이만큼 있고요. 뭐 발전 설비, 배전선로, 뭐 발전기 보호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지금 보호계정기 쪽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변전소에 대한 사진. 왜냐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변전소에 대한 것들은 사진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변전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은 나중에 다른 사진들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덴서가 하나, 둘, 셋,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여기 하나, 둘, 셋인데 어떻게 됐죠? 위에는 연결되어 있고 위에는 6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밑에는 3개가 끊어져 있죠. 그럼 용량을 이제 집병렬로 환산을 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5에 60MV짜리 TR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5MV 정도의 콘덴서 용량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238인가 곱하기 18개를 하면 5MV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단상에 6개가 달려있거든요. 18개를 곱하면은 용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에 이제 방전 코일이 달려있고요. 맨 뒤에 직렬 리액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그 방전 코일이 있고 여기 직렬 리액터가 달려있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션트 리액터는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션트 리액터는 그래서 이렇게 단상만 뽑혀져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타콘, 전력용 콘덴서 배치도가 있을 텐데 지지혜자 위에 이렇게 콘덴서를 아까 거는 23kV에 대한 콘덴서라고 그러면은 이번에 154에 대한 콘덴서라는 얘기죠. 콘덴서의 중간에 중성점 레지스터를 달고 여기 100대5짜리 CT를 가지고 여기 별류가 다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 뭐 지락보호를 한다든가 여기 공심력 리액터를 쓴다든가 L과 C를 조합을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사진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직렬 리액터 부분은 이제 힘이 없는 공심 리액터를 썼습니다. 왜? 포화를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철심이 있으면 포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공심 리액터고 요 콘덴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성점 레지스터가 달려 있고 여기 변류기가 달려 있죠. 이따 또 다른 사진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CPD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MOF입니다. 콘덴서 포텐셜 디바이스 해가지고 전압을 변성을 해주는 겁니다. 요 안에서 PT하고 CT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기름이 채져 있죠. 154 변압기가 상분리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압 같은 건 삼상형을 씁니다. 근데 고압은 삼상형을 안 쓰고 단상형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YY 델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삼상형으로 배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단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배달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삼상을 조합을 해서 단상짜리를 3개를 조합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1차 측 Y, 2차 측 Y, 3차 측 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스 변압기 같은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54에 대한 전격 전압은 169가 계산이 되는데 그걸 170kV GIS로 해가지고 요 안에 모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흡착제가 실리카겔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차단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보스 B모선 해가지고 외부에서 케이블을 오게 되면 케이블에 대한 그 종단장 EBG로 해서 종단장을 접속을 한 다음에 어싱 스위치 DS 넣고 뭐 여기 사실 이게 피레기가 있습니다. 메인방 같은 건 피레기가 있고 여기 PT도 달려 있고요. 그런 다음에 CB를 거쳐서 2차 측에서 그 다음 모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옛날에 감리하면서 사진들 다 찍어놨습니다. 이 안에 것들에 대한 부싱에 대한 사진들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GIS에 대해서는 수분 측정도 하고 SO2 측정도 하고 부분 방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kV GIS에 대한 부분, 25.8kV에 대한 GIS 형태, 션트 리액터 345 같은 건 용량이 큽니다. 345는 200MV, 154는 100MV, 23kV는 30MV의 션트 리액터를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페란티 현상 같은 부분이 발생했을 때 쥐려주기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요게 DS나 CB, 디스코넥트 스위치, 그 CB가 있는데 ABB인지 GCB인지는 가서 봐야 됩니다. 25.8kV에 대한 CB, 요거는 이제 50V도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800kV 지하에 있어요. 362kV 지하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쪽은, 765 같은 건 800kV로 보죠. 345 같은 건 362로 보죠. 154 같은 경우는 170으로 보죠. 전격 전압이 이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건식 공식 리액터 구조, 다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액터 결선을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단건 변압기, 지금 외양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154의 1차 측, 여기 2차 측, 3차 측은 이쪽에 23kV가 나온다는 얘기죠. 구조들, 동기저상기 같은 경우, 변압기, 명판들, 그리고 아까 보시면 23kV의 방전 코일에 대한 용량, 여기 이제 보시면 뱅크가 얼마라고 했죠? 5MV라고 그랬죠? 23kV는. 5MV짜리를 사용하기 위한 방전 코일은 835고, 원뱅크당 콘덴서가 어떻게 돼 있죠? 아까 6개가 달려있었죠? 근데 얘도 보시면은 양쪽에 2개가 달려있으니까 총 6개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건선이라든가 병력 콘덴서 내부, 블로 리액터, 퓨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MF,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 웨이브 트래블입니다. 제가 옛날에 2003년도에 현장 갔을 때 봤었는데, 이 웨이브 트랩은 LC 조합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전력선 통신을 할 때 이런 웨이브 트랩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 대한 직렬 리액터, PT 부분,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 리액터, 그 다음에 리액터에 대한 부분, 콘덴서 또 다른 사진들 있죠. 콘덴서 부분들, MF, 퓨즈, 한류 리액터 같은 것도 어떤 데인지, 한류 리액터 구조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건 삼상 일괄형, 현대 타입에 대한 GIS인데 그런 사진들. 그리고 뭐 명판들 CLR, 개경 변압기가 이제 PT 달려있다. 뭐 이런 내용들. NGR이 이제 유입식 NGR이 있고 건식 NGR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다른 데 보시면 이제 건식 NGR이 돼 있는데 이 NGR이 한정 같은 건 0.585옴 정도. 0.5에서 0.65옴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용각에서 쓰고 있는 이제 NGR 방식에 대한 저항 부분입니다.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가 6600kV에서 100A를 하기 위해서 38.1옴짜리, 여기 보시면 38.1옴짜리 썼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OLTC용 콘서베이트 같은 경우 이런 게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내부 사진들 같은 거 다 찍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SVC,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같은 거 사진들 찍어놓은 것들, 그리고 진공 인터럽트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VCB 안에 있는 백큐um 인터럽트 부분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아까 보셨던 요쪽이 사진이 삐뚤어져 있는데 요게 1차 측, 요게 2차 측, 요 옆에가 3차 측, 요게 OLTC고요. 여기 뭐 건선온도계, 유면온도계가 여기 달려있죠. 그 냉각을 하기 위한 냉각 팬들이 달려있죠. 요건 이제 OLTC 안에 탭이 여기 8번에서 9번 정도에서 가 있습니다. 탭이 17개짜리가 있고 21개짜리가 있습니다. 17개짜리 같은 건 9A, 9B, 9C 그쪽에 가 있죠. 요건 이제 모선, 아까 보셨던 모선인데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중공정선처럼. 그래서 요 끝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요건 그 애자 같은 경우. 변전소에 관련된 사진을 다 찍다 보니까 콘서베이트가 있는데 23kV를 델타 결선하기 위해서 이게 3차측 결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3차측이 나와서 여기 모선으로 가가지고 이게 델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델타로. 이게 지금 단상이기 때문에 단상용 변압기를 3개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단상용 변압기 델타측. 요 애자에 대한 구조들 2연을 해서 한 거고요. 팬 부분이 있고요. 냉각하기 위해서 요 온도계가 있고요. 요 드레인 밸브 쪽에 가스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또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2차 측이 되겠죠. 뭐 변압기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요 3차 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델타로 해서 나온 겁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피레기입니다. 그 전에 보셨던 그 수용가측 피레기하고 틀리죠, 이건. 애자로 지련하고 이건 애자련, 초환, 초링가 같은 걸 통해서 이 애자련에 대한 정존 용량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송전 철탑 같은 것들 보시고요. 이렇게 한 상, 두 상, 세 상, 이게 붙여가지고 세 상이 하나의 변압기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상을 묶어서 하나의 변압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이제 베이트 댐퍼.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들 한번 보시고요.
이건 피레기 카운터. 피레기 부분을 밑에서 본 시간들. 애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아홉, 21개 정도 되네. 19개에서 23개 정도가 이제 3, 4, 5니까 1호사는 어떻게 되죠? 9개에서 13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애자 개수만 봐도 3, 4, 5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좀 더 세볼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1개가 되어 있습니다. 애자 개수는 다 틀릴 겁니다. 이쪽이 1차 측, 이쪽이 2차 측, 이쪽이 3차 측. 이제 보이시죠? 요 안에 애자에는 기름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상은 안에도. 다른 사진이고요. 베이트 댐퍼 사진이고. 여기 이제 모선들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DS,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이렇게 제껴진 거죠.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이제 CPD, 아까 있었던 MF. 요건 이제 GCB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황색 차단기 조작 판넬들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알루미늄 모선하고 CPD하고 달려있는 부분들. 요것들은, 예? 피레기. 이상전압에서 이제 절연협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설명드렸죠? 애자에서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방전을 시킨다. 예? 초안으로도 하고, 초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황색 차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개통이 전체 정전이 일어났을 때 청평양수 부분이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기를 하나씩 살려나간다. 왜? 우리나라 발전기에는 자가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가전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서 올려주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전압 확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발전을 해서 발전소의 조작전원 같은 걸 주입하기 위한 최초의 발전기는 청평양수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가스 압력 같은 건 5에서 6kbar 정도가 됩니다. 그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SF6 가스에 대한 장단점을 보실 때 설명이 돼야 되고요. GIS 변전소에서 그런 내용들이 또 설명이 돼야 됩니다. 모선에 대한 부분들 넘어가겠습니다. DS,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다른 타입입니다. 또 여기 DS가 또 있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스태틱콘 1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 리미터하고 콘덴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요게 뭐냐면은 그 NGR 아까 외관 보셨던 거죠. 그 NGR에 대한 부분들이 외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회선 송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애자기수 또 세보시면 되죠. 이렇게 사진들이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사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본 겁니다. 여기에 서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모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또 뭐 댐퍼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 콘덴서 부분 좀 사진 찍어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양쪽에 있죠? 여기 지금 중성점 레지스터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보시면은 용량 같은 경우. 프레임도 에너자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애자로서 절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심이니까 심이 없어야 되겠죠. 철심이 없이 코일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변류계가 있어가지고 지락전류가 흐를 때 이 부분을 동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태틱콘은 얼마를 쓴다? 50MV짜리를 중부하시 일정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스태틱이 있다 보니까 콘덴서를 스태틱 스위치에 의해 가지고 콘덴서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효전력이 되어 무효전력이 돼서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분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선들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댐퍼들이 있죠. 스페이스 댐퍼 뭐 여러 가지 스톡브리지 댐퍼, 토셔널 댐퍼 옛날에 배우셨던 그런 사진들을 한번 다시 또 보시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스페이스 댐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보통 스페이스 댐퍼는 한 40m에서 50m 사이마다 이렇게 댐퍼들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요거는 지금 철탑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어가지고 바로 수용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 거고요. 보통 한 4, 50m마다 하나씩 간격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초호환 초호링이죠. 애자에 요것도 초호환 초호링이고요.
각각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PT입니다. 154. 170kV 지하에 쓰고, 요 노란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SF6 가스관이. 여기 스페이서입니다. 그건 뭐냐면 스페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가스가 통하지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하고 얘 사이 가스가 통하기 위해서 구간을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구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요 가스관이 요쪽으로도 공급되고 요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죠. 요건 또 위로도 공급해주고 각각의 가스들을 따로따로 공급해줬을 때 쓰기 위해서 관들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벨로우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지금 그 간격을 지진이 일어나거나 진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수축을 해야 되겠죠. 열이 또 생기면은 또 수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쇠도. 그래서 여기 지금 주름관처럼 용수철처럼 주름관을 이용해서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게끔 여기 유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주게끔 돼 있고 이런 간격 같은 것들도 다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달려있는 부분이 스페이서라고 그랬죠? 스페이서. 얘하고 정기적으로 절연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절연이 됐기 때문에 접지 스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접지 스위치가 정기적으로 접지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구획이 끊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구획이 어떻게 전폐가 되어 있냐, 반폐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요. 스페이서가 쇠로 된 것도 있고 쇠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방전 테스트 할 때 이 스페이서에다가 밴드패스 필터 안테나를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질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애자들 또 보시고요. 요게 SVC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액터들 달려있고, 콘덴서들 달려있고요. 요 안에, 요쪽 이 건물 안에, 스테이틱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콘덴서하고 리액터를 자유자재로 수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FCR, TCR, TSC,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픽스드 콘덴서, 픽스드 리액터, 그 다음에 사이리스 컨트롤 리액터, 사이리스 컨트롤 스위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효 전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SBC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요건 이제 모선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 건물 안에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요 건물 안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보철강에 3, 4, 5kV 갔을 땐 거기는 ABB하고 니신에 관련된 SVC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사진을 더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외에 스테이트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션트 리액터, 뭐라고요? 30M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54에 대한 션트 리액터, 요건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고 3차 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변압기고요. 션트 리액터 154나 345는 봉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딱 1차 측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은 자료들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배전선로에 관련된 자료들. 다음 중에 배우게 되면 부하 겹폐기가 어떻게 되는지, 오토 섹션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리클로저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럽터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섹셔널라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진들하고 섹셔널라이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전압이 있다 그러면 피레기에 관련된 사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직경내가 오게 되면 섬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직경내고, 요건 뭐일까요? 유도래죠? 유도래. 역섬락은 이게 직경내가 친 다음에 직경내가 의해서 설럭을 타고 가는 거. 역섬락은 이런 식으로 경관에서 나타나는 경관 역섬락이 있다. 그러면 설명이 나있죠? 역섬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직경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피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런 사진들. 피레기 명판 같은 것들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피레기 서지 옵서버, 이런 것들. 애자형 타입, 폴리머형 타입, 서지 흡수기 타입,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찍어놨던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했던 뭐 자료들, 뭐 도블 테스트에 관련된 장비들, 그리고 뭐 사진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토, 양수발전편, 변전선, 송전선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이제 송전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이와 같이 챕터를 해가지고 나눠서 더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변전공사, 시공요령 같은 것들도 그때 설명을 드렸죠. 3, 4, 5kV 변전소 건설공사 시공요령 해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전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접지, 변압기, 차단기, 직류전원장치, 제어장치, 기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지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압기를 설치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내용 변압기가 있고 션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단기는 GIS 설치, GCB 설치, VCB 설치, 디스커넥팅 스위치, 그리고 이제 제어전원을 쓰기 위한 축전지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충전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배전반, 아까 보셨던 1호사에 대한 배전반 부분들, 변성기, 외부에 있는 변성기, 피레기, 콘덴서, 소화설비, 조명설비, 그리고 각 공정별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목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보시면은 배전 쪽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11장 변전소하고 배전 쪽이 일부 나갈 겁니다. 변전소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발전에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뭐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배전 쪽에 관련된 것들은 배전 쪽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전 개요, 전체 목차, 배전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ABC 배전 방식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배전 개요를 보면은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건 시중에서 책으로 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자료를 시중에 이제 배전 IT 공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수첩 같은 것도 제가 옛날에 만들던 게 있어가지고 2006년도에 만들었던 것들 이렇게 기술 수첩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류 기다리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첩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더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죠. 기다리 출판사의 자료들은. 그 다음에 문제들 이런 것들 뭐 키워드 만들었던 것들 출력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죠. 개요, 정의, 적용 분야, 현황, 구성을 어떻게 하고, 송전 방식은 어떻게 하고, 제주 해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시스 유기전압은 어떻게 하고, 양단 접지, 편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 뭐 이상시 시스 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상전압 쪽이니까 변전 쪽. 피력에 대한 것들, 이렇게 저번 주에 배우셨던 것들을 이렇게 이상전압으로 해서 절연협조가 있었으니까 변압기 절연 설계시, 개경 변속기, 그 다음 케이블 규격, CT 2차측, 보호계정기 어떻게? 보호계정기 목적, 적용 방법, 종류, 전류형 계정기, 전압형 계정기, 방향 계정기, 거리 계정기. 송전선 보호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과방, 거피제, 과전류 방식, 방향 과전류 방식, 거리 계정 방식, 파일럿 계정 방식, 제표로 방식. 변압기 보호 방식 뭐라고요? 정기적인 보호 방식. 그리고 기계적인 보호 장치, 부충 방유권, 이런 식으로 주보, 후비보, 비율차동 계정 방식, 그 다음에 차동 전류 계정 방식, 반성 전류 계정 방식, 모선 보호 방식, 뭐 압류 방해 한차,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방향 거리 계정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 보호 방식,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압비, 과외자보호, 뭐 계좌건선, 지락보호, 상실보호, 과외자보호, 단락후비보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외우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릴레이에 대해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표보나 부호와 양자와 양표부
그래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표양부 이렇게 오시고 장점, 단점, 사, 항고, 써지, 사용기간,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되고 적용상의 문제점이 어떻게 적용상의 문제점 아까 설명드렸죠. 아분, 가전, 직동, 다타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크저항, 분류효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전력성, 반성, 방향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 예? 내부 사고시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림 같은 걸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PCM 같은 경우는 EFS, MAD, 연출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들. 또 이제 제표로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제표로 단상, 삼상, 단상, 삼상, 다상.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일단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접시 쪽도 조금 나올 겁니다. 변전소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해요? 용도에 의한 부분, 전압의 변압에 대해서, 형식상에 대한 분류도 이런 식으로 발전소 접지 설계 부분들. 예. 기본서에 있는 이제 접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변압기 열화진단이라든가 여자전류, 도립전류, 지하에 있을 장단점, 아몰포스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온도 상승 시험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반이나 다음 과정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8월달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더 커리큘럼을 바꿔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내용들만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에 11장 변전소 부분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배전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아마 오늘 좀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항상 집에 가서 꼭 동영상으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내용을 넣어주시면은 그만큼 시험 합격에 시간을 충분히 줄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써 딱 77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